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산의 증식이 필요하고 자산의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.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이 필요하고 처음 투자금을 모을 때는 소득과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여 조금이라도 더 많이, 더 빠르게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득을 늘리고 지출은 줄이고 특히 하루라도 어릴 때 투자를 해야 부자가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현금을 창출하기 시작하는 때는 일반적으로 직장을 갖고 나서부터인데요. 첫 월급을 받으면서부터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요즘에는 사회 초년생일지라도 경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소비 또한 철저히 관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이 소비 관련해서 줄이려고 해도 줄일 수 없는 애매한 지출이 있는데요. 바로 경조사 비용입니다. 바늘구멍 같은 경쟁을 뚫고 힘들게 직장을 얻고 나면 신기하게도 챙겨야만 할 것 같은 소비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됩니다. 대표적인 것이 직장을 얻고 나서 즈음부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경조사 소식들입니다. 특히 가장 많은 것이 결혼식입니다. 그리고 장례식이나 돌잔치 등 여러 경조사들도 있지요. 여러분들은 경조사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? 저는 예전에 친분이 1이라도 있으면 정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 참석하고 비용까지 항상 지출했습니다. 그런데 한 계기로 생각이 조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. 예전에 알던 한 지인이 근 10년 만에 결혼을 한다고 카톡을 보내왔습니다. 모바일 청첩장과 함께 말이지요. 그 뒤 잠깐 형식적인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끝마쳤습니다. 저는 당연히 참석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나라면 10년 만에 이렇게 연락 못할 것 같은데 10년 만에 연락이 와서 결혼식을 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지? 라고요. 생각해보니 그 사람은 저의 축하보다는 축의금을 더 원한다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저는 축하한다는 메시지만 보내고 결국 참석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동안 경조사에 들어간 비용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. 제가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을 때도 3만 원이라도 축의금을 보태거나 했더라고요. 심지어 개 중에는 이름과 얼굴조차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금액을 모두 합치니 몇백만 원이 훌쩍 넘어갔습니다. 이 일이 있은 뒤로 저는 조금 더 나를 생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기쁜 일에 함께 축하해주고 슬픈 일에 함께 슬퍼해주는 일은 진짜 내 사람들에게만 해주자고 말이지요. 내가 아니라 나의 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을 굳이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. 그래도 연락은 왔는데 뭔가 안 주면 좀 마음이 불편한데 이런 도의적인 책임이나 죄책감은 아예 가질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. 돈만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당신을 축의금 5만원짜리로 밖에 보지 않으니까요. 대신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아 축하해주고 위로해주면 됩니다. 저도 경조사 명부를 확인해보고 절로 흐뭇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. 내가 이거 선물해준 거 잘 쓰고 있으려나? 이런 생각도 하면서요. 액수에 너무 연연해 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친한 친구, 깊은 사이일수록 나의 사정을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. 와서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고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. 액수는 나의 상황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하면 되는 것이죠. 사회 초년생일수록 월급이 스쳐 지나가는 시간은 더 짧게 느껴지게 됩니다. 생각만 해왔던 지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인데요. 첫 직업을 얻었으니 부모님께 선물도 해야 될 것 같고 친구들한테 크게 한턱 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직업도 생겼으니 그동안 사고 싶어도 못 샀던 차도 한 대 뽑아야 될 것 같고 직장 근처로 자취해야 돼서 방을 구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등등 말이죠. 이러한 다양한 소비들과 더불어 경조사 비용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함께 잘 관리하셔서 미래를 위한 재정 관리에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